회사의 주인인 주주는요, 자기가 경영권을 쥐고 있는, 왜냐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과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원래 자기 뜻대로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대전제입니다. 그건 재산권에 대한 문제고. 그럼 두 번째, 아까 감사 말씀하셨는데요. 감사는 왜 자기 뜻대로 뽑으면 안 되죠? 사실 그게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는 원래 주주를 감시하라고 뽑은 사람이 아니고,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주주를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주주가 자기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라고 한다는 게 대전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제한을 둔다라고 하면 그 확실한 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사실 이미 이사회를 뽑고 거기서 감사위원을 뽑는데 3%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예 분리를 해서 3% 룰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크게 보면 그거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이슈거든요. 그럼 그 정도로 들어올 때에는 뭔가 확실하게 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과문하기는 합니다만 몽테스키에라는 귀족이 삼권 분립을 얘기를 할 때는 나는 계몽공주에 의한 왕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싫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할 거면 그러면 나눠야 된다. 이 우중이 중우정치로 흐르지 않으려면 나눠서 서로 지켜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권력 분립과 견제의 근거거든요. 그거는 정치에서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을 하고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되지만 회사는요, 민주가 아닙니다. 주주가 주인이에요. 물론 쉐어홀더주의냐, 스테이크홀더주의냐 그런 것에 대한 서로 상충된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얘기하는 상법에서의 얘기하는 주인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요. 그러면 주주 뜻에 맞게 회사가 운영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권력이 있고 거기에다 감시가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어느 순간에 물론 뭐 그 한전 부지를 산 게 현대자동차가 한전 부지를 산 게 언제 뭐 대박이 날지 정말로 쪽박으로 밝혀질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 who cares예요. 그거를 왜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 주주를 대신해서 주주가 너무 불쌍해서 현대자동차 주주가 불쌍해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이른바 그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집단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실수라든지 기행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과도하게 다가올 수 있어서 그렇지 아까 지주회사 말씀에서도 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지주회사 몇 개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미 200개가 넘어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과 2, 3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작은 회사들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악용되고 될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면 원칙대로 그리고 남들이 걸어온 안전한 길을 참고해가면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막 우리나라란 이런 데 하니까 기형적으로 툭 튀어나오고 또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너무 신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항상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말을 복잡하게 하고요. 그게 아니고 진실을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주주가 뽑는 건 전부 이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뽑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사를 뽑는 건데 당연히 이사를 뽑아놓고 그 중에서 뭡니까? 감사위원이 될 사람을 특별히 뽑는다 그러면 그때 이제 3% 제한율이 그때 적용됩니다. 그렇죠. 3% 룰을 그때 적용해서 왜냐면 원래는 그 필요도 없는 건데 3%는 똑똑하게 있으니까 3% 룰도 있는데 뭐하러 또 분리선출까지 하게 하냐 지금 그 말씀. 아니요. 그보다는 그냥 저는 제도의 기본적인 설계를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3% 룰이라고 하는 적용되는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회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이 되어서 또 뽑아야 되겠죠. 네. 그냥 그 제안을 해야 돼요. 3분의 2를 사회이사로 하게 했으니까 그렇죠. 한 사람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따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단에서 한번 선출하는 걸 포괄 선출이라고 하고 한 번 더 뽑았으니까 이제 요거를 분리 선출하자는 건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이사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아예 이사 뽑는다는 걸 따로 뽑자는 건데 그게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법의 기본 법리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사실은 바로 그 문제가 언제 생긴 거냐면 KTNG 사건에서 생겼거든요. 그때 스틸 파트너스라고 하는 외국계 투기 펀드가 KTNG를 경영권을 뺏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KTNG가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경영에, 경영학 또는 뭐 법학에서 인수를 이야기할 때는 누가 제일 탐스러운 먹잇감이냐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깔고 있는 자산이 많은 애들이 탐스러운 애들이거든요. 근데 퍼포먼스는 낮아요. 왜냐하면, 퍼포먼스 낮으면 주가가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면 수익 가치가 반영이 되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 건 상부상으로 많고, 퍼포먼스 낮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공격해서 먹으면 배가 엄청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였나 봐요, KTNG가.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게 분리선출 문제예요. 근데 대전지방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포괄선출을 하든, 분리선출을 하든, 그거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상법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누구나 상법을 제대로 공부를 내가 법적으로 전공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알아야 될 기본적 한 단어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관자치입니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자유롭게 하자는 법이 상법이지,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가 주식회사 처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딱 법을 정해놓고 강행 규정으로 요거는 꼭 지켜줘. 그것 말고는 네가 마음대로 해라가 상법이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괄 선출을 하든 분리 선출을 하든 네가 알아서 해가 원래 대전지방법원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럼 자, 질문은 뭐냐면, 제가 마지막 던지는 질문은, 자, 이런 법리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상법이 무슨 법이도 설명을 드렸고, 어떤 사건이 있어 설명을 드렸는데, 도대체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있어야 제가 수긍이 될 텐데,